영을 불러서 정말 정밀하게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또 천기의 흐름도 보고 오늘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전화가 오세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조금 빠지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전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문자도 오시고 하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들어서,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 오늘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사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거를 이제 월별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건가. 요즘은 뭐 제일 너무 어려운 시기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호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을 조금 예언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온 거하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인 올라온 거하고 또 밑에 보니까 달라요. 이게 생일이. 그래서 또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사주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영으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없는가 영을 불러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또 제 명예에 걸려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요번 지금 할 거는 달별, 날짜별로 세밀하게 이제 운을 맞힐 거예요. 운을 맞힐 때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기운하고 필요 없는 기운,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짜 마음 먹고 영을 불러서 정말 정밀하게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또 천기의 흐름도 보고 오늘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요걸 풀기 전에 이제 전주 얘기를 하면, 전주에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하고 또 조금 사고를 쳤죠. 아직 세월의 지혜가 없어서 좀 함정에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나서 날짜를 한번 맞춰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아주 이제 그 산에 늙은 호랑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늙은 호랑이를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사냥감을 이제 도저히 사냥을 못하게 된 거야. 왜냐면 이제 행동도 느리고, 뭐 토끼들이 얼마나 빨라요. 여우들도 빠르고 늑대들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사냥을 못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지혜를 짜가지고 내가 그러면 동굴에 가서 아픈 척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끙끙 앓았어.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판 거죠. 죽어가는 척 하면서 이제 먹잇감들을 유인을 해서 이제 잡아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 있는 이제 그 동물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되게 궁금한 거야. 정말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돼서 저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나. 그래서 제일 궁금한 토끼가 제일 먼저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토끼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제 뭐 아무리 늙고 그랬는데 뭐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어? 하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진짜 아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끙끙 앓고 호랑이가 끌어들이려고, 나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한번 내 머리 좀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진짜는 아파.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살금살금 와서 머리를 딱 대는 순간 딱 잡아먹힌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방법 너무 좋다. 그러고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이제 이재명 이제 여우가 와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러 온 거예요.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진짜 아픈지 하고서 이제 밖에서 약도 올리고 이제 가까이 가진 않고, 의심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놀리고 저렇게 놀리고 이제 재롱도 피고 막 이제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호랑이가 다가와야 이제 잡아먹을 텐데 머리 좀 만져봐, 나한테 가까이 와봐. 그랬더니 그 여우가 하는 소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들어가는 발자국은 많은데 들어가기만 했지 나오는 발자국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네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을 올리면서 나온 그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윤석열 늑대는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네, 뭔 코미디야 하면서 내가 갈 길을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재밌게 이제 얘기를 삼아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일단 사주를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가 대본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말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정밀하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운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주를 0으로 봐서 이거 같으면 거의 날짜별로 맞힐 수 있겠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사주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경자, 무자, 기묘예요. 제가 다 풀어본 사주이기 때문에 잠깐씩만 얘기해 드릴게요. 땅이 작은 사주예요. 그럼 사주라는 거는 자연에 대비해서 한번 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운을 또 맞춰보면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땅은 작은데 겨울에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은 이제 부인이나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대체로 결혼이 늦어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여자 만나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후에 여자를 만나면 좀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어있는 이 물을 녹일 수 있는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얼어있는 물에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언 땅에 어때요? 사주에 이제 금도 없으니까 홀문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 사주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자식은 조금 갖기가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운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와서 이 얼어있는 물을 녹여줄 때가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쨌든 이 햇볕이나 땅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사주를 잠깐 풀고 운을 맞춰드릴게요. 이 사주는 신묘, 신축, 병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불로 태어나서 이 사주도 이제 신약한 사주인데 불이 작아요. 그 다음에 땔감이 작기 때문에 이 땔감은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얼어있는 땅하고 진토가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가 이 사주도 이제 겨울에 태어났죠. 눈보라가 친다 이 말이에요. 이 눈보라가 자식이고 관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조그만 불이 어때요? 눈보라가 치거나 이 금이 들어오거나 이 땅이 들어올 땐 불이 꺼져 버리니까 운이 나쁘다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불이 약하기 때문에 땔감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달 이제 요걸 한번 운을 한번 맞춰보죠. 그러니까 이번 7월 8일에서부터 7월 18일이 을미달이에요. 을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달운에서 이 땔감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사실은 대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나 이낙연 전 총리나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이 오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큰 운이 60%, 1년이 20%, 달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60%가 이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햇볕이 60% 강해진 거야.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해서 65세까지는 대운으로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지금 갑오대운이에요. 그러니까 62세부터 71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쉽게 말해서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땔감이 부족한데 이 땔감하고 불이 60%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큰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71세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대운이 이제 개대운이에요. 이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눈보라가 치게 되면 불이 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이낙연 전 총리가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배운 큰 60%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이 좋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하는 달에서 좋은 달,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주는 조금 비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갑오대운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땔감하고, 근데 굉장히 좋게 살아오셨어요. 땔감하고 불로 살았기 때문에 대운이 이제 올해 끝난다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소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갑진, 병자, 계묘, 이 사주에서는, 이 사주도 겨울인데 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월에 가서 이 햇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은 많고 나무는 많아. 거기에 햇볕이 있어. 그러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럼 필요한 건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관직을 굉장히 관운하고, 자존심, 명예,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물은 많고 나무는 많은데 어때요? 이거를 땅이 작으니까 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일단 토가 들어와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줄 수 있는 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물로 태어났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또 욱하는 성격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러니까 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을목이 목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지니까 지금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땔감이 들어왔어요. 60% 대운에 현재 살고 있는데 다운이 좋으니까 지지율이 상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또 나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무가 들어오니까 구설에 휘말리고 이 땅이 어때요? 갈라지는 형국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 한 달, 8월 19일까지 이때는 뭐가 들어오냐면, 달로 봤을 때는 불이 이제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사실 이 땅하고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불하고 땅이 들어오면 일단은 달에서 이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이 햇볕이나 땅이 들어오면서. 그 대신 반대로 어때요? 이낙연 총리는 땅이 많은데 이때 땅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진다, 요 시기에는. 특히 떨어지는 시기가 7월 19일서부터 8월 9일 사이에 조금 떨어지고, 9일에서부터 19일에 불이 좀 들어오니까 이때는 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7월 19일서부터 8월 9일까지는 땅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겠죠. 땅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또 지지율이 상승이 되고, 8월 9일서부터 19일까지는 또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 지사한테는 나쁠 거고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는 이제 좋다 그랬죠. 화가 들어오니까. 윤석열 총장도 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날짜별로 보면은 지지율이 변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어떤 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방송에서 적어 놓으시고, 제가 맞나 안 맞나, 이건 제가 영을 불러서 본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지지율은 뭐 계속 TV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월 20일에서 9월 8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좋아하는 이 칼이 들어와요. 요 시기가. 그러니까 8월 20일에서 9월 8일. 그러니까 요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한 시기가 요때예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경선 날짜가 9월 달이다 그랬는데, 이제 초반인지 후반인지 제가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이제 정해봤어요. 이제 요때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가장 이 지사가 좋아하는 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때는 아마 이 지사가 경선에 굉장히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7일서부터 9월 17일까지는 또 뭐가 들어오냐면 이 햇볕이 들어와요. 화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윤 총장이나 이낙연 총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들어올 때는 지지율이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월 20일부터 시작되겠네요. 그때는 다시 또 칼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9월 7일까지는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지사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서부터 11월 6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때는 좀 길게 들어오네요. 10월 8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이때는 쉽게 말해서 이낙연 총리는 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이낙연 총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토가 들어오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윤 총장도 땅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그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이 세 사람 다 나빠.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서부터 12월 17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금이 들어와요. 그럼 금이 들어오면 요 시기에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기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 대운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갑오대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이 불은 사실은 이제 불하고 나무가 제일 좋은 게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내년에 이제 비가 개수가 쏟아지면서 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대운에서 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이 불이 들어와요. 햇볕이. 그러면 이 금을 녹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도 내년 대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운이 좋은 사람은 윤석열 총장 혼자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내년 1년 운이 이민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거철에 뭐가 들어오냐면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윤석열 총장도 나쁘고 이 전 총리도 어때? 비가 오면 불이 꺼지고 이재명 쉽게 말해서 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만 자라니까 관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는 1년 운이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올해 운이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태양이에요. 그러면 올 후반에 가면 윤석열 총장은 이 땅이 들어와요. 1년 운에서. 그럼 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이렇게 나가는 시점이고 3월달 정도면 그럼 아직까지는 어쨌든 축중 기토가 지구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분 중에서는 내년에 대선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윤석열 총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달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은 크게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을목 이게 목이 제일 나쁘고 물이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쁜데 지금 목 기운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땅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무토하고 기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지율 상승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국힘에 빨리 입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다음 주 19일부터 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코미디 감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윤 총장만의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운 플러스 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윤 총장을 밀어줄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 화가 되게 많고 그 다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인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운을 많이 좌우해요. 왜냐면 음양 조화를 가져서 40%를 논아갔기 때문에 김건희 부인이 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